자,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국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뭔가 어려운 것을 공부할 것 같다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우선은 중등국어와 고등국어가 그렇게 다른가? 라고 하는 건 먼저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학습했었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비교하기 훨씬 더 쉬우실 텐데요. 지학사란 출판사의 고등국어의 목차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1단원 보니까요. 문학 속으로라고 해서 시, 소설, 수필, 시나리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게 있나요? 아니요, 다 공부했어요. 수필이 교술갈래에 해당하고 또 서사갈래에 해당하는 게 소설이고 이런 각각의 작품들을 문학 시간에 따라 없지만 국어 시간에 중학교 과정에서 다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쵸? 그럼 지금 얘네들 목차를 봤을 때는 중등과 크게 달라지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4단원에 나와 있는 국어의 규범과 변화라고 한 지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운 변동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음운에 대해서는 중3 과정에서 공부하잖아요. 그 우리말의 음운을 토대로 하여서 음운이 어떻게 변동하지? 라고 하는 걸 학습하는 단원일 겁니다. 또 한글 맞춤법은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한 내용을 바탕에 두고 이렇게 고등학교 국어를 공부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고등 국어 과정이 조금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파트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크게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여서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도 말하기와 글쓰기를 공부합니다. 구체적인 단원명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화법과 관련된 단원인데요. 화법의 원리와 실제라고 해서 소통과 공감을 위한 화법. 우리 공감하며 말하기 이런 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잖아요. 대중을 향한 의사표현의 화법, 강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연설에 대해서 공부해요. 그렇죠? 상호작용을 통한 문제 해결의 화법, 토의나 토론도 중학교 과정에서 다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방법들이 있구나 라고 공부하는 단원들이 여기 나와 있는 화법과 작문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들이에요. 작문의 경우에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우리 중학교 때 통일성 있게 글쓰기, 설명하는 글쓰기 이런 걸 다 공부해 봤어요.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서 어떻게 글을 쓰면 좋을지, 고쳐쓰기 이런 것들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루어질 겁니다. 언어와 매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문법적인 요소와 그리고 매체라고 해서 요새 굉장히 다채로운 매체들이 존재하니까 각각 개별 매체의 특성들을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문법적인 요소도 제가 단원명, 목차를 가지고 왔는데요. 음운에 대해선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고요. 단어와 품사라고 해서 우리가 품사에 대해선 중1 과정에 공부했고 문장과 문법 요소라고 해서 문장도 중3 과정에서 공부했고요. 담화라고 해서 이건 중2 과정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걸 조금 더 심화시켜 학습하는 게 고등국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과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문법 요소에 해당하는 시제 표현이나 혹은 피동사동 등등에 대해서 더 공부하게 되는 게 고등국어구나. 그래서 우리가 중등국어를 명확하게 공부했다면 고등국어 공부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문학 목록도 가지고 왔는데요. 한국 문학의 흐름이라고 해서 서정갈래, 서사갈래, 그윽갈래, 교술갈래의 흐름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중등국어와 다른 걸 생각해 보면 중등국어의 경우는 1단원명이 대부분 어떤 문학 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각각 시나 소설 한 편씩 실려 있었던 것에 비하여서 여기선 여러 편의 시들을 혹은 여러 편의 소설을 같이 공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러분들 고등국어에서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 굉장히 다양한 지문들을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미리미리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읽어두면 그게 배경 지식이 되어서 만약 내가 모의고사라고 하는 고등국어를 공부하면서 시험 치르게 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 배경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비고1로서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을 미리 공부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며 강의를 준비해 두었으니까 그 특강도 들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문학 작품을 다양한 시중 문제집을 통해서 미리 읽어보시고 문제도 좀 해결해 보시고 혹은 문학 작품 관련하여 책을 직접 찾아 읽어보는 것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독서 지문은요,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의 글 읽기로 나누어져서 인문 예술 지문의 글을 읽어보자, 사회 문화나 과학 기술의 글을 읽어보자 라고 하는 단원 명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한 단원에 하나 혹은 2개 정도의 비문학 지문을 읽어보았다면 여기선 조금 더 많은 비문학 지문들을 읽어나가게 될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글을 읽어나가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해보면 고등학교 때 조금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